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리액션계를 이용해서 다음 방향적으로 오염된 토양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정확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타겟 오염 대상물인 다음 방향족이 어떤 것이고, 이런 다음 방향족을 주로 처리하는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미생물학적 처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 오늘 주제인 트리티드 페이지 바이오리미데이션이 어떤 기술인지 간단하게 소개한 후에 연구 목적과 실험 방법 그리고 실험 결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방향족 화합물은 미국 EPA에서 토양 오염물로 우선 오염 대상 물질로 16개를 선정해놓고 있는데, 이 다음 방향 화합물의 대표적인 특징은 물에서 솔루빌리티가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매우 높기 때문에 토양에 강하게蓄積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토양에서 제거가 어려운 물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미생물학적으로 처리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특히 물에서 솔루빌리티가 매우 낮기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서 이 오염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에서의 솔루빌리티를 높이는 것이 결국은 미생물에 의한 이 다음 방향족의 바이오디그레데이션 효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물의 솔루빌라이제이션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계면활성제를 첨가해서 이제 생물학적인 분해 효율을 높이는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계면활성제를 첨가하게 되면은 마이제를 형성해서 물에서의 솔루빌라이제이션을 높이게 되고, 그런 으로 인해서 미생물에 의한 오염물에 대한 바이오 어베러를 높여서 결국은 분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면활성제를 이용하는 경우에 화학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생물의 독성을 불어서 미생물에 의한 분해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이것이 오히려 토양에 재흡착돼가지고 2차 오염을 야기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 직접 생산하는 생계면활성제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생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분리 정제 기술들이 아직 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비싸고 여전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도하고 있는 시스템은 이런 계면활성제 대신에 물과 섞이지 않는 비수용성 용매를 이용해서 오염물의 미생물에 대한 바이오어베일리티를 높이는 그런 프로세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 비수용성 용매들은 미생물의 독성을 주지 않지만 미생물에 의해서 기지로 이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난바이오디그레이더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용매입니다. 그래서 이 TMP 바이오리미데이션의 전체 메커니즘 모형들을 보시면 크게 4가지 스텝이 있지만 주 스텝은 3가지 스텝인데, 첫 번째 스텝은 토양으로부터 이렇게 탈착된 오염물이 이 비수용성 용매층으로 이동하는 매스 트랜스퍼 현상이 일어나는 데고, 이 매스 트랜스퍼 된 오염물들이 다시 이 미생물이 물상에 있는 오염물을 분해함으로 인해서 이 계면 사이의 파티셔닝에 의해서 다시 이동하게 되고, 이것을 다시 미생물이 카보소스로 업테이크하는 식의 두 번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 직접 이 계면 사이에 붙어가지고 이 워터 임미시블 리피드 층으로 이동한 오염물들을 직접 이용하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용되는 미생물이 바이오서펙탄트를 직접 생산할 때는 자체적으로 오염물을 바이오서펙탄트를 이용해서 녹여가지고 직접 카보소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용한 미생물의 경우에는 바이오서펙탄트는 생산하지 않고 주로 이 3가지 스텝에 의해서 다양한 오염물을 분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분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원래는 생물학적 공정의 퍼멘테이션 발효 기술로 사용되는 공정이고, 이렇게 환경에 토양 오염에 적용된 지는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루고 있는 오염 물질들은 다방향 오염물이거나 BTEX 같은 오염물들인데, 주로 이 오염물들의 분해 효율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전체적으로 공정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비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이 TMP 바이오리미데이션의 전체 메커니즘을 각 실험 분야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
위한 스피모러스 스피시즈 3Y이고 사용된 토양은 카이올라이트 하이트입니다. 그리고 대상 오염물로 선정한 다음 방종 화합물은 벤젠닌을 3개와 4개를 가지고 있는 페나스리 아스라신 파일렌 세종을 선택하였고 초기 pH 농도는 약 1000mg/kg 소요인데 이 농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오염 토양에서 발견되는 농도보다는 매우 높은 농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워터 미시블 리퀴드는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실리콘 오일이고 그 다음에 이것과 가격이 이제 상당히 저렴한 보통 미네랄 오일로 알려진 파라핀 오일을 정도별로 2가지씩 해서 4종류를 사용하였고 이 여기서 선정된 오일을 가지고 워터 미시블 양과 그다음에 교반 속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반응기를 돌리는 모습인데 믹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모든 페이지들이 한상으로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정치시키게 되면은 물 위에 이렇게 워터 미시블 리퀴드 층이 뜨게 되고 이 사이에 이제 미생물과 토양이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이 사용된 워터 미시블 리퀴드 안에 이 pH들이 얼마나 높느냐를 살펴보았는데 이 페나스린 아스라신 파일렌의 물에 대한 이 솔루빌리티 순서와 이 워터 미시블 리퀴드에서 녹는 솔루빌리티 순서가 동일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오일보다는 파라핀 오일이 훨씬 더 이 오염물에 대해서 많은 용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통 계면활성제의 경우에는 오염물이 섞여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솔루빌리티가 오염물에 따라서 떨어지거나 뭐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워터 미시블 리퀴드의 경우에는 3개를 동시에 집어넣어도 각각 집어넣었을 때와 솔루빌리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복합 오염물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워터 미시블 리퀴드 타입에 따라서 페나스린에 대한 분해 특성을 살펴보면 미생물에 없는 상태에서 일단 이동 특성을 살펴보면 보통 24시간 안에 토양으로부터 탈착된 오염물들이 워터 미시블 리퀴드 층으로 대부분 다 이동하게 됩니다. 미생물을 실제로 주입하였을 때는 이 초반에는 미생물이 오염물이 토양으로부터 탈착되면서 워터 미시블 리퀴드 층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대부분 일어나지만 그것이 거의 다 100% 이동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미생물의 빠른 분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티셔닝에 의해서 액큐스 페이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2페이지 상의 그 계면 사이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페나스린을 거의 5일 이내에 99% 가까이 실리콘 오일의 경우에는 분해를 하고 있고 파라핀 오일의 경우에는 95% 정도의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스라신의 경우에는 물에 대한 솔루빌리티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 미생물의 분해를 살펴보시면 이 파라핀 오일 같은 경우에 24시간 이후에 이동이 일어난 다음에 매우 많은 속도로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실리콘 오일에서는 이 분해 효율이 낮은데 그 이유는 실리콘 오일 자체가 아스라신에 대해서 용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매스 트랜스퍼 자체가 실제로 거의 20%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고 대부분이 계면이나 물에서 존재하는데 그것이 물에서 거의 녹지 않기 때문에 분해 효율이 거의 5% 내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의 경우에는 미생물을 넣지 않았을 때와 넣었을 때의 이 차이가 없는데 결국 파일에는 5일 이내에는 분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파일의 경우에는 앞에 사용한 2개의 pH보다 벤젠딘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 방향종을 분해할 때 미생물들이 벤젠딘이 많을수록 분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젠딘의 개수가 적은 페나스린과 아스라신을 먼저 다 이용한 다음에 이 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5일 이내에 모든 그 2pH가 다 분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거나 너무 느린 경우에는 디그레데이션 속도와 서로 너무 느린 경우에는 디그레데이션 속도가 이제 빨라지면서 오히려 매스 트랜스퍼가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해 효율이 저감되고 너무 빠른 경우에는 교감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계속 매스 트랜스퍼 속도가 디그레데이션 속도보다 너무나 빨라서 디그레데이션 효율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설하시는 마찬가지로 교감 속도가 너무 느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해율이 원래 좀 낮은 편인데 이 매스 트랜스퍼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분해 효율도 분해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이널의 경우에는 매스 트랜스퍼에 대해서 이제 그 속도에 따라서 상당한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초기 24시간의 운전기간 동안에는 디그레데이션보다는 pH 매스 트랜스퍼가 지배적으로 관찰되어지고 이 pH들은 주로 그 이동된 다음에 그 계면 사이에 의해서 파티셔닝이나 인터페이스에서 분해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나실린에 대해서는 거의 99% 이상의 5일 내에 빠른 분해 효율을 보이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계면할 상태를 쓰는 경우와 비교해서 상당히 매우 빠른 속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쓰하시는 경우에도 보통